신앙훈련을 빌미로 성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의 분리반이 부결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과 서울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가정사역 NGO 하이패밀리가 코로나로 피로감이 누적된 엄마들의 휴식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인분 먹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12일 빛과 진리 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 10여 곳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4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거 챙기셨나 해서요?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찾으려던 분은 찾으셨나요? 혐의 입증할 만한 것들?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평소 리더십 훈련이라며 성도들에게 매맞기, 인분 먹기,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기 등의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 교인들은 지난 5일 내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진 담임 목사의 면직과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빛과 진리 교회 측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게 자라는 청년교회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학대 재생산됐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면서 더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빛과 진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법상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은 소속 노회에 있기에 해당 노회에 조속한 사실 확인과 처리를 지시했고 해당 노회 역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양노회는 오는 18일 임시노회를 열고 자체 조사위원을 선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사법에서도 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무슨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거고 아마 이 부분은 경찰에 조사하면은 또 사실이 밝혀질 거고 노예에서도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거고 이럴 겁니다. 사회에서는 범법 여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는 이 신학적으로 교회법적으로 거기에 그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죠. 예. 경찰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교단과 노회가 어떻게 해결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의 분립이 무산됐습니다. 12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분리반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열린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단연 노회의 분리반이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 오랜 갈등을 겪어왔는 데다 예장통합총회에서 먼저 분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리반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노회에선 노회 분립 청원안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무경과 보고를 보면서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같이 있으면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좋은 선례들을 하면서 우리 동남노회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4대4 구조로 임원을 선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임원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분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혹시 우리 44개 당회가 있으면 그 당회에서 합의해서 분립하는데 전혀 반대가 없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러면은 분립에 찬성하지만 명성교회 불법 세습하기 때문에 우리 그 노예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그런 말을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노예 분립하는 걸 반대합니다. 한편 일부 노회원 사이에선 이번 분립 청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헌의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립 시 재정 명단 관리, 파송이사 등 절차 설명이 부족하니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립안이 통과되려면 노회에 참석한 목사와 장로 총대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목사 176명 중 찬성 92명, 장로 58명 중 찬성 33명의 결과가 나오면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분립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번 노회 분립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은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노회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수습안을 내놨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를 꾸려 노회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회가 노회의 분립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습전권위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단총회에서 결의된 수습안에 대해 철회 청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 분립안이 올가을 정기노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고통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종교계가 시민사회의 자살 예방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2020 생명사랑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이웃에게 긍정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극단적 선택의 위험 요인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은 물론 시민들 간의 연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은 3월에서 5월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월 평균 200명으로 한 해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소외이웃을 돌보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사육 NGO 하이패밀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늘어난 가사일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주부들의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근심을 깨트린다는 의미를 가진 파우제란 공간에서 호흡과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리듬 터치와 즉흥 댄스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왔다며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니 집에서 고립된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이패밀리 김향숙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가족심리 통합지원체계 일환이라며 수관 어머니들이 잠자고 있던 몸의 리듬을 깨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늑장 대응을 탓하는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죽음의 시계라고 불리는 이 전광판에는 조금만 더 일찍 대응에 나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들의 숫자가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심지인 타임스퀘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전광판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죽음의 시계라는 이름의 전광판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조금만 더 일찍 나섰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들의 숫자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 전광판에는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60%에 해당하는 4만 8천여 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설치한 영화감독 유진 자레키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과 휴교령 등을 일주일만 앞서 내렸더라도 미국 내 사망자의 60%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주정부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화학 측에 사고 원인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을 한국으로 모두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당국은 LG 폴리머스 측에 13,000톤 분량의 스티렌 재고를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했고, LG 폴리머스 측은 인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스티렌을 한국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G 폴리머스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탱크에서 유증기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후 현지 일부 주민은 공장 폐쇄 등을 요구했으며, 당국도 환경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79가지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희토류 광석과 금광석, 항공 레이더, 의료용 소독제 등 수입 관세 면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핵심 품목인 콩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696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세 면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년간입니다. 미국의 일부 죄수들이 조기 석방을 노리고 코로나19를 고의로 퍼뜨리는 행동을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은 감시 비디오를 통해 교도소 내 공용 휴식 공간에 모인 50명의 재소자가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마스크 하나를 서로 돌려 쓰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21명은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의 감염 행위를 한 죄수들을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100명을 넘어서고 홍대 주점 방문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 이어 홍대 주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앙이 여러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최악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뤄진 후에 늦게 발견된 상황이라며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정부가 55만 개 플러스 알파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 방안을 앞으로 2주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용시장의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역점을 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 공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될 생활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도시 관련 학회 등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피해 업체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기존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자금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에 풀리기 시작해 9월 말까지 공급됩니다. 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루카스 국제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 사역과 미디어 선교에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루카스 국제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의대 특성화 국제학교입니다. 구자용 이사장은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와 루카스 국제학교의 의술이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상승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교회 희망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도교회 박신호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서울경찰청교회 지춘경 목사를 초청해 직장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지 목사는 경찰선교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한국경찰선교 총연합회를 발족할 예정이고 경찰선교센터 역시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복음화 사역을 위한 1만 경찰선교사 양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7월에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한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선한 소비운동을 펼쳤습니다. 1,500여 명의 성도들은 금남시장과 남성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방문해 약 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의 방문이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오는 26일 3차 선한 소비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섬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코로나19로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이탈한 신도들의 이단 상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상협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와 이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천지와 중국 이단 동방번개 상담법을 공개 강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2일 연세대학교 백양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선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혼잡한 시간에 서울 지하철을 탑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마스크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